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되고요.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 교육도 도입하고요. 또 한 사람당 돌봐야 하는 수급자 수도 2024년부터는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거나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2024년 무엇이 바뀌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때 내가 더 높은 급여를 선택하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센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제도부터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디에 가야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느냐, 어디에 가야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알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장기 요양 요원,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취약지나 업무 강도에 따르는 수당을 주거나 가산금을 지원해주겠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처우 개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강도를 내년부터는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수급자 수는 기존에는 2.5명까지 돌봤다면요, 앞으로는 2.1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 노인 수가 줄어든다. 조금 더 근로환경이 개선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장기 근속,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아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수당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 체계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격증만 따놓게 되면 따로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현직자,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기 미종사자,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요양보호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많이 당황들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성교육 시간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240시간 교육받았는데요. 이제부터는 320시간으로 양성교육 시간이 확대됩니다. 직무 역량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이론이나 실습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2023년에는 이론 80시간, 실기 80, 실습 8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론은 126시간, 실기는 114시간, 실습은 80시간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양성교육 시간이 더욱더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자, 또 하나는요,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이런 분들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주요 직종별로 보수 교육 과정에 장기 요양 기간의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과정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능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는데요.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이제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2023년까지는 서울, 경기 이렇게 9개 시도에 13개 센터였습니다. 이것을 2027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중앙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만큼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중요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주요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장기적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노인 수발만 들고 허드렛 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된 장기 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024년부터 바뀌는 제도 개선 이런 것 외에 만약 내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가장 높은 급여를 주는 곳이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요양보호사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면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곳 케어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주는 곳, 가족 요양은 90분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요. 60분이라면 49만 4천 원. 일반 요양에 종사하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시급이 최대 14,000원까지도 가능한 업체입니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걱정이 내가 정말 일하고 있는 만큼 보수를 받고 있고 그만큼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에 각종 요양과 관련된 센터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케어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꾸준하게 요양보호사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TV를 통해서 정동원, 장민호 아마 광고 방송도 보셨을 텐데요. 케어링에서는 2024년에 또 한 번 급여를 크게 인상합니다. 가족 요양 90분 한 달에 95만 원, 60분은 44만 원, 일반 요양은 최대 14,000원 이렇게 급여를 인상하니까요. 케어링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00명에 가까운 요양보호사님들이 높은 급여를 케어링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케어링은 급여만 높은 것이 아니라 권익 증진 캠페인을 열어서 요양보호사님들께 힘이 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케어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면 첫 달 급여에 5만 원의 권익 증진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하면 첫 달에는 90분의 경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케어링 모델 정동원, 장민호가 요양보호사님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케어링은요, 보건복지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 소비자 만족 지수 2년 연속 1위입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3월에는 요양보호사랑의 축제까지 개최했는데요.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 1522-6585 케어링에 문의하셔서 더 많은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권익 증진까지 챙기는 케어링의 서비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링은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전화 한 번으로 바로 일자리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대표번호 1522-6585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